1번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으로 파견되고, 자,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하여 수신사가 파견되게 돼요. 그리고 1차 수신사는 김기수입니다. 그리고 2차 수신사가 김홍집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하여 이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일본에 이제 수신사 파견되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였었다. 1차 김기수 그리고 2차가 김홍집 요렇게 됐었던 거였었죠. 자, 그래서 수신사 파견이 이것을 계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이 통리기무아문은 이 개항 이후, 즉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자 설치됐었던 정치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개화정책 추진기구 통리기무아문이다. 자, 요 내용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황춘신의 조선책략은 한반도 영세 중립화론이 대두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 황춘신의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 김홍집, 이 김홍집이 자 황춘신의 조선책략을 가져와서 이제 유포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조선책략의 유포를 계기로 하여 한반도 영세 중립화론이 대두했대요. 한반도 영세 중립화론이다라는 거는 이거 뒤에 나오는 이거 중립화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면은 육일준의 견해다. 자, 황춘신의 조선책략이 김홍집에 의해서 유포됐었던 게 188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육일준이 중립화론을 제기했었던 게 1885년, 86년 요 시기 80년대 중반 요 시기에 해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요. 그렇죠? 자, 황춘신의 조선책략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유포했었던 요것을 계기로 하여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188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중립화론이 제기됐었던 게 바로 이거 육일준 요 시기는 1880년대 중반 이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 결국 뭐로 고쳐야 되겠냐면요. 요거를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자, 요것의 배경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틀렸죠. 자, 3번 문제. 위정척사론자 이만소는 1870년대 영남 만인소를 올렸대요. 자, 이만손이 위정척사론자인가? 예, 맞습니다. 자, 이 이만손이 올렸었던 상소문이 바로 영남 만인소 이렇게 매칭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1870년대라고 돼 있죠. 이만소는 1880년대에 해당합니다. 이 조선책략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게 바로 이제 이만손, 이 사람의 영남 만인소이기 때문이죠. 자, 이 외양일체론이다. 예,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최익현이죠. 최익현 1870년대에 해당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 지금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한 시기를 매칭해 주셔야 되겠단 말이지. 1870년대 개항반대 운동이었었고 바로 최익현이었었다. 자, 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요거였었고 1880년대 요게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되고 그 전에 조선책략 유포되는 이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누구냐? 이만손이고요. 영남만인소. 자, 이 영남만인소가 바로 이제 황춘신의 조선책략을 비판하는 이런 글이었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의 내용은
1870년대,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황준신의 조선책략 유포를 계기로 체결된 조미소 통상조약이다. 그렇죠? 자, 요것의 유포를 계기로 요것이 체결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아까 살펴봤었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최국대우, 관세권, 해안측량권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내용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 내용 물어보면요. 강화도 조약 체결,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헷갈리게 보기를 구성하게 될 거거든요. 자,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자 말이지. 지금 이 조미소 통상조약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중조정이라든지 관세권, 지금 문제에서 나왔었던 관세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치해법권 있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대우, 자, 이런 것이 명시가 됐었죠. 근데 지금 보기에서 나왔던 해안측량권은 어디에 있냐? 해안측량권은 여기에 있죠. 해안측량권은 강화도 조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섞어놨구나. 최국대우 맞아요. 관세권도 맞아요. 자, 그런데 해안측량권은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냐? 강화도 조약이다. 뭐 거중조정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4번의 내용은 자, 이 해안측량권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X. 5번 청과 맺은 상민수육 무역장정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자, 일단 청과 맺은 상민수육 무역장정이다 라는 거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이 체결된 배경이다. 사건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모곤란이죠. 이모곤란의 발발을 계기로 하여 자, 그 결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자, 바로 이모곤란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내륙무역이 허용될 수 있는 이른바 내지 통상권이 부여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뭐 이제 청의 종주권, 예, 청은 형식적인 4대 관계를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요거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조약들이 있었다. 뭐 제물포 조약이라든지요. 제물포 조약의 계기로 이제 일본 경비병 군대 파견, 자, 청나라 군대뿐 아니라 일본 군대 모두 다 주둔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군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계기로 앞서 맺어졌었던 부록, 조일소족의 부록과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 이 규칙이 개정됐네요. 이렇게 각각 조일소주국 속약과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로 개칭되기도 했었죠. 그 개정되기도 했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청과의 상민수육 무역장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표방했다. 종주권을 명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륙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게 바로 뭐다? 내지 통상권, 요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데가 없네요. 6번 이모곤란을 계기로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좀 아까 봤었는데 이 조일통상장정, 자, 이모곤란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거 뭐가 개정된 거라 그랬어요? 강화도 조약 체결 계기로 그 후속 조치로 맺어졌었던 바로 뭡니까? 조일 무역규칙이 개정된 거죠. 자, 조일 무역규칙에서는요, 심리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요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완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네요. 자, 그래,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규칙에서는요, 무관세였었어요. 자, 그런데 역시나 관세, 그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보니까 지금 6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은 그래서 틀린 데가 없지요. 자, 관세, 방공령 역시 요때 개정됐다. 이 방공령 개정됐다라는 거는 바로 이제 곡식 유출의 무제한, 곡식 유출의 이 무제한, 이것이 개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급진계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 당시 발표됐었던 14개조 개혁 정강. 자,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나요? 갑신정변을요? 그렇죠. 급진개화파에 누가 있는데 이 급진개화파로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자, 갑신정변 그리고 이 당시에 발표됐었던 14개조 개혁정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에 지금 뭐가 있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했다. 요건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그리고 토지 분배를 명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보자. 자, 갑신정변은 바로 급진개화파들이 주도하여 자,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여기가 아니네. 자, 급진개화파는요. 개화당이라고도 불렸었죠.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바로 이제 입헌군주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됐었네요. 자,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요. 14개조 개혁정강, 개혁 아니다라고 하는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 자, 이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에 청과의 4대 관계, 조공, 허례 이런 것들은 모두 폐지하자라는 주장.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이모군란 때 청에 압송됐단 말이죠. 이 귀국 요청했었다.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그 원리를 받아들이자라는 이런 정치개혁을 시도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조법을 개혁했다. 요거는 이제 토지 세금이라 그랬어요. 자, 지조법을 개혁하는 거지 토지를 분배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니다. 토지 분배 요구는 뒤에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토지 분배. 자, 이 토지 분배는 동학농민운동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당시 나타났었던 얘기는 아니더라. 결국 이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7번은 X다. 8번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결과. 자, 갑신정변의 결과예요.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대요. 자, 청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 어떻게 했다고? 주둔하게 되었대. 그런가? 자, 이모군란의 결과, 앞서 봤었던 이모군란의 결과 청군대와 일본 군대 이제 주둔하게 된 거죠. 군대가 주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갑신정변의 결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쭉 보자면요. 여기에요. 텐진조약이죠. 이 텐진조약. 청일 양국 군대는 조선에서 군대를 일단 철수하고 향후에 이후에 파견할 때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일 양국 군대가 이제 철수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언제 들어와? 저 뒤에 나오는 자, 여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청일 군대가. 자, 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이 과정에서 청일 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하자 말이죠. 자, 결국 8번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일단 자, 철수하게 된 겁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이러는 시기에 조선은 청의 광범위한 간섭을 받았다. 이건 맞죠? 청의 광범위한 간섭이다. 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정 간섭이다. 그래. 우리가 봤었던 걸로 이해해 보자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 바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졌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의 계기로 청은 한반도에서 퇴정하게 되는 거죠. 9번. 러시아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을 일으키자 6.1준의 한반도 중립화론을 발표하였다. 자, 드디어 나왔네. 6.1준의 한반도 중립화론. 자, 그런데 러시아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 컴온.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이게 일어난 것 자체는 맞긴 한데 자, 6.1준이 이것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거문도 사건의 결과는 뭐냐? 6.1준의 중립화론 발표다. 6.1준의 중립화론 발표는 뭐냐? 원인은 뭐냐? 바로 이제 거문도 사건이다. 그런데 이 거문도 사건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일으킨 거야?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이잖아요. 어? 그렇잖아. 9번에 아이 러시아. 응?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요?
영국이 일으켰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9번은 어떤 국가인지 이 주체가 잘못됐어.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의문을 갖지 말고, 강조하고 말씀드렸던데요.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고민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외웁시다. 10번 문제. 동학농민운동은 종교 조직과 연결된 농민운동이다.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 그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종교 조직이래. 바로 이제 동학이죠. 응? 최재호가 창시했었던 이 동학이다. 인내천, 보국안민, 예, 이런 것들. 자, 농민운동이다. 그래요. 외세 배격을 배척을 목표로 했던 특징을 갖는다. 외세 배격 배척을 목표로 했었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응? 보국안민. 그 중에서 보국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 반외세. 반봉건이다. 이런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구나. 10번은 틀린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11번. 동학의 남접 세력이 우금치에서 다시 봉기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자, 일단 남접 세력이 우금치에서 봉기했대요. 그러면은 공주 우금치 전투 얘기하는 거지? 공주 우금치 전투는 동학의 사건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 자, 2차 봉기에 있어요. 여러분, 동학은 네 덩어리로 나눠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건의 배경이 됐었던 교조신원운동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계기 및 시작점에 있는 고부밀란인지 그리고 1차 봉기인지 그리고 2차 봉기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공주 우금치 전투 요 전투는 마지막 전투잖아요. 2차 봉기잖아. 근데 청일전쟁은 언제 벌어졌어? 청일전쟁은 그 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거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여 2차 봉기를 일으킨 거잖아, 동학군이. 자, 그래서 지금 동학의 사건 중에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아니잖아요. 청일전쟁 이후에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 거잖아. 그렇지?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앞서 봤었던 청과 일본의 군대가 파병됐었던 요것을 계기로잖아요. 그러니까 1차 봉기 중에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양국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결국 11번의 내용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12번. 전봉준이 전주화약 이후에 군대를 다시 일으켰대요. 전주화약은 자, 1차 봉기가 끝나는 계기죠. 1차 봉기가 이제 종료되는 요 사건이 자, 전주화약이에요. 자, 전주화약. 여기 있지?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폐정개혁안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치기구인 집강소 이런 것들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결되는 듯 했다가 일본이 막 경복궁 점령하고 막 이러면서 철수 거부하고 하면서 이제 2차 봉기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러면 전주학 이후에 군대를 다시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2차 봉기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봉기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고부군수의 가혹한 수탈이라니 이거는 고부밀란이잖아요. 그치? 예, 틀렸다. 자, 그래서 X죠. 다시 일으킨 이유는 그럼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일본의 경복궁 점령. 자, 요것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13번. 갑오개혁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전통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농민층의 개혁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자, 전통적 사회질서를 타파했대. 이거는 무슨 얘기냐?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예요.
기존의 봉건 질서, 즉 전근대적인 폐단 이런 것들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근대 개혁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층의 개혁 요구 일부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오개혁에서 농민층, 동학농민운동이 기존에 제시했었던 요구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자, 뭐가 있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여러 가지의 요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신분제 폐지가 있었어요. 이것을 1차 갑오개혁 시기 때 폐지하는 여러 악습들 철폐 이런 걸로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군국기무처에서 재판소를 설치하여 자, 일단 군국기무처가 나왔고요. 뒤에 보니까 재판소 설치, 사법권 행정권의 분리 정책이 뭐 같은 얘기인데 자,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게 언제인가 보니까 바로 2차 갑오개혁 시기네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들이 각각 있었고 뭐 과거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은 바로 이 홍범 14조 요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된다 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2차 갑오개혁 당시에 사법권을 독립하여 재판소를 설치한다. 예, 요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 군국기무처가 나와 있어요.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됐었던 게 1차 갑오개혁이에요. 군국기무처라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홍범14조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거는 2차 갑오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은 뭐야?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갑오개혁 당시 1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러면 2차 갑오개혁이나 아니면은 뭐 을미개혁 이런 것들이랑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단 말이죠. 당시 6조는 8아문체제로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자, 6조를 8아문체제로 새롭게 정비했대요. 그러면 의정부 6조에서 의정부 8아문으로 개편되는구나. 이게 언제인데요? 바로 1차 갑오개혁 시기 때 8아문으로 개편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2차 때는요. 이거 자통으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내각과 칠부로 개편하게 된다라는 게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뒤에 근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근본위 화폐 제도요. 근본위 화폐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은본위 화폐제입니다. 은본위 화폐제. 화폐제 개혁을 이렇게 했었다가 이거 신식 화폐 발행장정이다라고도 얘기했었거든. 자, 그리고 외국 화폐 사용도 일본 화폐 사용도 가능하게 했었다가 그랬다가 이 화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대한제국이 화폐 정책을 잘 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요게 잘 안 되니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메가타가 나중에 이제 럴전쟁 이후 이제 국권 빼앗길 때죠. 이때 화폐 정리 사업이란 거 할 거라고 그 얘기 뒤에 경제편에서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위 화폐제를 대한제국 이후에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수험적으로 일단은 1차 갑오개혁은 근본위 화폐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5번은 X, 16번 홍범 14조 반포를 계기로 실시된 개혁.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2차 갑오개혁이었잖아요. 예? 홍범 14조. 자,
홍범 14조는 청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표방을 하면서 개혁의 원칙을 천명하고 2차 가보개혁의 지침으로 작용을 했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 당시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등의 악습 철폐. 자, 이런 풍습, 악습의 철폐는 1차 가보개혁에 다 있어요.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의 허용이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임신매매 금지, 고분 연좌제 폐지 이런 것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죠. 1, 2차 가보개혁도 구분하세요라는 문제였었네요. 자, 그러면 앞에는 2차 가보개혁, 뒤에는 1차 가보개혁. 그래서 안 맞죠. 자, 16번은 따라서 X, 17번.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발생한 의병이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자, 일단 이 단발령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을미개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죽었었네. 자, 삼국간섭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었는데 이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일으켰었고 일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네요. 자, 그래서 친일 내각에 의해서 시행된 개혁이 을미개혁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을미개혁에서 뭐 건양 연호 사용이라든지 그지? 군대로서는 친위대, 진위대, 그다음에 단발령 실시가 있죠. 단발령 실시 등등등.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교육의 소학교 자 설치 이런 것도 있었네요. 자, 단발령 시행을 계기로 자 그래서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자, 이 의병 을미의병이네요. 명성황후 시에 을미사변이죠. 그 다음에 단발령 실시에 대한 반발이다.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생들 중심이다라고 봤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송 유인석 자 양반 유생층이 주도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의 자 지금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18번. 삼국간섭 이후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다가 죽죠. 삼국간섭 이후 그지? 예. 삼국간섭 이후에 조선의 일본 내 입지가 약화되고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에 연계하려는 이런 명성황후의 생각. 자,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킨 거죠.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18번의 내용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는 그 앞단계의 논리. 맞습니다. 19번 헌의 6조가 나왔어요. 자, 헌의 6조 뭔가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제기됐었던 건의문이다. 헌의 6조. 자, 을미사변 이후에 아관 파천이 있었네요. 고종이 러시아 공상을 피했다. 우리의 자주국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으로 바로 이제 독립협회가 창립하게 되지요. 자, 이 독립협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만민공동회다. 자, 이 만민공동회, 뭐 관민공동회의 성격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제기됐었던 게 바로 이제 헌의 6조였었습니다. 헌의 6조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외국에 의지하지 말자. 뭐 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청의 영향력이 상실된 이후 시점이니까. 그리고 이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 예산과 결산의 인민 공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그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었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라는 내용, 예산과 결산 인민에게 공포한다. 라는 거. 자, 요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이다. 우리의 자주국권을 지켜내자. 그치? 그래서 이권도 지켜내자라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번의 내용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20번 만민공동회 개최를 주도했었던 단체 바로 이제 독립협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본의
황무지 개건권 요구 거부 운동을 벌였다. 그래요? 앞에 지금 독립협회인데 근데 뒤에 황무지 개헌권 거부 운동 요거는 뒤에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나오는 보안회입니다. 국권 피탈 시기 때 있었던 보안회. 자, 보안회가 일제가 요구했었던 것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구나. 자, 그래서 각각 어느 단체인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기 이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기 이전이래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거 뭐 뒤에 내용이긴 한데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기 이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어요. 군대 해산. 자, 일본이 국권을 빼앗았던 시점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미의병인데요. 자, 평민 출신 의병장은 을사의병이거든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다. 신돌석 기억 떠올리실 겁니다. 자, 신돌석, 최익현 이런 인물들. 자, 그러면 선후관계로 봤을 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기 이전에 자,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다? 을사의병이거든요. 자, 그래서 2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2번. 대한제국은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대한제국. 자, 양전사업 지게발급, 양전사업 지게발급 내용. 자,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대한제국이 출범하게 되네요. 자, 광무개혁의 내용에 지금 이 광무개혁에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양전사업 그 다음에 지게를 발급하는구나. 토지소유 증명서. 근대적 토지소유 관계를 재편하겠다라는 이런 운동. 개혁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구나.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개혁은 대한국 국제 황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자, 중점 사항으로 두었었던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어찌되었건 내용 자체는 맞아요. 자, 그런데 지주전호제를 폐지하였다. 지주전호제를 폐지했다라는 거는 토지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지주로서 빌려주는 이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틀렸습니다. 폐지한 적이 없다. 요게 틀렸죠. 자, 그러면은 토지를 분배해야 되거든요.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은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 지주전호제가 폐지된 거는 요거는 뒤에 현대사에서 이거 농지개혁법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요거 이전은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22번 틀렸습니다. 23번 러일전쟁 발발에 따라 대한제국은 자, 러일전쟁이 발발했대요. 대한제국이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했대. 친위대와 진위대를 러일전쟁 발발에 따라서 설치해서 뭔가 막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럴 리가. 자, 러일전쟁 발발은 요 이후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친위대와 진위대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을미개혁에 있습니다. 을미개혁에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사제도로서 대한제국이 뭘 했었냐?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됐어. 다 어찌 되었건 러일전쟁 발발 이전에 해당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23번은 틀렸습니다. 요 두 개는 뭐다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을미개혁에서 등장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24번 고종은 대한제국 성립 당시 청나라 세력이 퇴조하고 자, 대한제국 성립 당시래요. 청나라 세력이 퇴조하고 러시아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 청나라 세력이 퇴조한 건 맞죠. 그지? 대한제국 성립 당시에는 청일전쟁 이후다 보니까 청나라 세력이 퇴조했단 말이야. 러시아 간섭이 있었던 것 맞고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는 약화됐던 것도 맞아요.
예, 아건파천 이후에 국제 정세가 이걸 기반으로 하여 양국이 세력 균형을 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자,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황제라 칭하여 독립국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래, 대한제국 성립은 바로 지금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황제라 칭했다. 그래서 좀 보충 설명 드리자면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자, 고종이 경운궁원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 원구단 또는 환구단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다. 이런 거의 배경, 이런 것의 배경이 바로 이제 우리의 자주국권을 확립하자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예,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었던 시점이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24번은 따라서 옳은 복입니다. 25번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맞죠? 그치? 대한국 국제가 바로 황제권, 예, 황제권, 전제 황권을 중요시 여겼었던 요거란 말이지. 자, 구본 신참의 원칙이다. 옛 것을 본보기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겠다. 그래요. 맞아요. 황제 중심의 개혁이니까. 자주 독립도 맞아요.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거 역시 자, 대한제국이 주변국에게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근대적 시민권을 강화한다. 근대적 시민권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민주주의다라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다라는 건데 요거는 대한제국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한계로서 바로 이제 민권운동을 탄압하는 자, 황제권 중심이다 보니까 민권운동, 민주주의가 아니고 황제주의이다. 결국 뒤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25번은요. 26번 한일의정서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했대요. 한일의정서는요. 자, 한일의정서는 여기에 보면은 나오게 되죠. 자, 한일의정서 요거는 군용지 사용권이죠. 군용지 사용권이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에서 중립을 선포했는데 우리 일본에게 군용지를 제공하라. 무시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6번은 옳은 보기입니다. 한일의정서는 군용지 사용권, 뭐 충고권 이런 것들 명시됐다 그랬어요. 27번. 자, 일본이 대한제국의 고문을 통한 자, 고문 나왔습니다. 내정 간섭을 취한 계기는 한일 신협약이다. 한일 신협약에 고문 정치가 있는가? 요거를 보면 되겠죠. 자, 고문 정치는 1차 한일 협약 여기서 이제 고문. 그래서 메가타 스티븐스 이렇게 이제 파견됐었던 거죠. 한일 신협약이다. 라는 거는요. 요거는 차관 정치였었어요. 예.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이제 가져가는구나. 행정권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거였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7번은 오답입니다. 그럼 뭐로 바꾸면 될까요? 한일 신협약이 아니고 요것을 1차 한일 협약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약의 내용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이거지. 28번. 일제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한 이후다. 사법권 이것을 강탈했었던 게 바로 기유각서였었어요. 그 다음에 경찰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었냐. 그 결과 이후에 국권을 강탈하는 경술국치로 이어지게 되었었던 거죠. 자, 국권 피탈은요. 한일 신협약,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을사조약. 을사조약에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외교 업무를 통감이 주도하게 되는구나. 이 토이로부미가 이제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게 됐었던 거고요. 한일 신협약 이후에 그리고 이제 기유각서, 그 다음에 경찰권, 그리고 국권 강탈까지 이어지게 됐었던 건데 자, 28번의 내용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대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을사조약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후인가요? 아니잖아.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후가 아니고 을사조약 다음에 이제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권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자,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고종은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여. 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대요. 누가요? 고종이요. 그지?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을사조약의 무효와 일제 침략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 이게 바로 이제 만국 평화회의 고종이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던 거죠. 자, 헤이그 특사를 이렇게 파견하게 되는데,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을사조약을 계기로 이제 고종의 외교적인 나름의 저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했었다가 그 다음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된다. 이 상설이 있었죠. 그지? 근데 이것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다라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일 신협약 그리고 군대 해산, 정미의병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던 거구나. 자, 결국 이상설을 비롯한 이상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헤이그 특사에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었구나. 자, 29번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30번. 연해주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한 안중근이다. 안중근. 자, 이 안중근은요, 본래 이런 활동을 전개했었어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됐었던 거죠. 각종 의열 활동으로서 나찰과 오기오는 오적 암살단, 전명호 장인한 스티븐스를 사살하고요. 안중근이 연해대에서 의병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가 결국에는 리순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동양평화론 저수하고 결국 이제 미완성 상태로 죽게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완용 저격을 시도했었던 이런 의열 활동의 인물들, 국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노력이 있었구나. 자, 결국 을사늑약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 다 맞습니다. 안중근의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31번. 외교권을 빼앗긴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의병. 외교권을 빼앗긴 사건. 이게 뭔가요? 바로 이제 을사조약이죠. 또는 을사늑약이다.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자, 그러면은 이 의병이 바로 이제 을사의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군인들이 주도로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대요. 군인들이 주도했어? 해산된 군인들이 주도했다. 해산된 군인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했다. 그럼 의병을 구분하라 라는 거죠.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요, 해산된 군인들이 이 의병에 합류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들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었으나 시도했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구나. 자, 13번은 앞에는 을사의병이 나왔고 뒤에는 정미의병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32번.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이후 군대 해산 법령제정 고등관리명 등의 내정을 통감이 장악하게 된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요. 군대 해산. 그 다음에 뒤에 내용 뭔가 보니까 법령제정 고등관리명 등 내정을 통감이 장악하게 된 조약. 이 조약이 뭔데? 자, 통감이 외교권만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 바로 을사조약이죠. 근데 통감이 각종 내정 행정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일 신협약, 정미실조약 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이 바로 이제 한일 신협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군대 해산 이후에 한일 신협약이다 이런 내용인데 아니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군대 해산 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규정만 비밀로 두었다가 이걸 실제로 체결 이후에 하게 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인가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다음은 어떤 조약의 내용이다. 이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조선국은 자주국이래요. 일본과 평등 원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부산 이외에 2개소를 개항한대요. 그지?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자, 7관, 위에 넣은 7관 해안 측량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관 같은 경우에는 치외법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33번은 요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강화도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 옳은 것을 골라보자. 치외법권 있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에 일본은 세계항구를 통해서 조선의 군사적 거점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래요. 예, 세계항구 부산, 원산, 인천, 그지? 부산은 경제적, 원산은 군사적, 인천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3번 청해 종주권을 부인한다. 조선의 자주권을 확립하였다. 청해 종주권을 부인한다. 아니죠? 예? 그지? 맞죠? 청해 종주권을 일본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 청해 종주권을 일본이 부인해서 이렇게 지금 자주국 규정을 이렇게 지금 둔 건데 조선의 자주권을 확립하였다. 이게 이상한 거야. 자주권을 확립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 있어서 자주권이 확립됐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자주국가였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일본의 의도로 뭔가 좀 뒤틀리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틀렸습니다. 리을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군국기무처는 요거는 1차 갑오개혁에 해당되는 그 기관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박교수 문화에서 공부했대요. 조사 시찰단에 참여했대요. 그래? 박교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이게 통상개화파에서 박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화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된 사신단 중에 또 하나였었죠. 그 다음에 뭐 보빙사로도 참여했대. 보빙사는 이제 미국의 사신단인데요. 근데 결정적인 게 뒤에 있다. 귀국 체포돼서 연금 기간 중에 서유견문을 집필했다. 자, 이 사람의 저서로서 서유견문 그리고 한반도 중립화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육일준이에요. 예. 육일준. 이 사람은 연금 생활을 하기도 했다라는 걸 봤었어요. 그치? 갇힌 거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 중립화론, 서유견문 이런 집필 또한 있었다. 자, 육일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자, 중립화론 얘기하는 거니까 중립국이 되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 왜 그런 건데? 앞서 봤잖아요. 영국이 검은도 사건 일으켰으니까 예, 이에 대한 반발로서 이런 글을 작성하기도 했었던 거죠. 1번. 자, 오답 보자. 황춘신의 조선 책략을 조성 내에 유포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김홍집이죠. 2번에 위정척사 운동 중에 영남 만인소 올렸다. 이거는 이만손. 4번 정부 지원받아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서재필.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겠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우금치 전투. 이거 동학농민운동인데 2차 봉기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북적과 남접이 연합했었던 그 2차 봉기. 전주화약. 동학농민운동에서 1차 봉기 여기에 끝에 있죠. 황룡촌 전투. 황토현, 황룡촌 요 전투들은 동학의 1차 봉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네. 이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리을에 교정청 설치. 교정청 설치는 농민자치기구죠. 그 정부기구죠. 자, 요거는 정부기구고요. 그 다음에 농민기구로서는 집강소가 있죠. 그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전주화약이 체결돼서 이제 우리 이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돼야 됩니다. 자, 미음의 군국기무처 설치는 1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합니다. 1차 갑오개혁의 그 추진기관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둘씩 나열해보자. 제일 처음에 디귿의 동학 1차 봉기 시작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의 전주화약 체결이 1차 봉기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화약을 계기로 리을에 교정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2차 봉기로 이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때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고, 그치?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하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뭘 하는 거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이 있는 거거든요. 그치? 이런 조치에 반발했었던 거지. 경복궁 점령에. 그래서 2차 봉기로 이어지니까 이후에 우금치 전투로 가겠구나. 그러면 요 사이에 군국기무처 미음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답이 있네요. 35번이었습니다. 36번. 다음 내용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공사, 노비제도 모두 폐지한다.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다 보니까 각종 악습들을 철폐하는 거네요. 노비제도 폐지는 신분제 폐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개혁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1차 갑오개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1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에 중국 연호 사용을 폐지했다. 1차 갑오개혁 때 개국이라는 연호 같은 거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때 뭘 써요? 건양이라는 걸 쓰지요. 그리고 쭉 가서 대한제국 때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마지막에 융희라는 연호를 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연호 4개예요. 어찌되었건 1번 맞습니다. 2번에 독립협회 활동이 독립협회는 아직 멀었죠. 1차 갑오개혁 시기잖아요. 지금 독립협회는 이때 1890년대에 조직됐었던 거든. 그치?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에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1차 갑오개혁의 기관이 군국기무처다. 맞죠? 그다음에 4번에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분제 폐지, 악습 철폐 이런 거였잖아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과 관련이 깊은 개혁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을 골라보자. 자, 개혁 구분이에요. 가에 청과의 의례적 4대 관계를 폐지한다. 그지? 청과의 4대 관계를 지금 폐지한대. 폐지. 문벌도 폐지한대요. 인민평등권 제정하겠죠.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의 혁파다. 이거 다 지금 뭐예요? 갑신정변 당시 14개조 개혁정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 흥선대원 기국요청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나의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아까 봤는데, 자, 단발령 시행. 그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 시기에 해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에 있는 내용은 을미개혁 시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을미개혁 시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태양력 사용이다 라는 거, 종두법 시행이다, 다 을미개혁 때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다의, 지금 나의 이거 말고도 친위대와 진위대 설치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의 탐관오로 염직 노비운서 소각, 과부의 재강호 토지의 평균 분작이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예, 그래서 농민들의 이제 수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근대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각종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보자. 가장 먼저 가가 있겠고요.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다. 이렇게 되겠죠. 가, 다 나네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번에 가개혁이 실패한 후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했다. 갑신정변 실패한 후 실패했죠. 그 결과
텐진 조약이다. 이거는 뭐였었어요? 조선 내 청과 일본의 양국 군대는 철수를 하고 향후에 파견될 때 상호 통보한다라는 상호 동등 파병권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나 개혁은 을미 개혁인데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9번 심착이다. 요거는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내용이었죠. 황제권 강화, 그 내용이었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에 다개혁 과정에서 전라도일대 농민자치조직인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자, 전라도일대 농민자치조직이래요. 교정청이 아니고 집강소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그지? 자, 그래서 4번 틀렸구나.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독립협회 허언의 6조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개혁의 내용들 많이 연습해보자. 독립협회 허언의 6조. 1번에 사범학교와 소학교를 설치했다. 근대 교육 기반을 말한다. 사범학교 설치는 요거는 2차 가보개혁에 담겨 있어요. 일단 2차 가보개혁에 교육 입국조서 있고 그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 설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소학교 요거는 을미개혁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 1번이 되겠죠. 2번. 외국인에게 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한다. 전체 황권을 공고히 한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관민이 합심한다. 관민공동회. 맞습니다. 외국인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로 마찬가지고요. 3번에 전국의 재정 모두 탁지부 재정 일원화라. 재정 일원화는 재정 일원화 요 주장은 갑신정변 때 호조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그리고 홍범 14조에서 탁지부 얘기가 나와요. 탁지부 재정일원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허언의 6조에서 (1차) 가보개혁과 홍범사조는 탁지 아문이고요. 허언의 6조에서 탁지부 요렇게 가죠. 자, 그리고 3번의 내용 인민에게 예산 결산은 공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권에 관한 조약. 그래. 외국인에게 함부로 넘기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38번은 1번이 맞습니다. 39번. 다음 절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의병항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쭉 보니까 지금 영환이 있습니다. 한번 죽음으로써. 그러면은 요거는 민영환의 유서입니다. 민영환이 유서를 남겨오셨다. 왜요? 왜? 바로 을사조약의 체결에 대한 이런 저항의 성격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일어난 의병항쟁이다라고 한다면 을사의병을 얘기하고 있죠. 을사의병은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했었네요. 그리고 최익현도 활약하는 시기, 민종식 이런 사람들도 활약하는 시기입니다. 자, 1번에 해산된 군인들이 주도한 의병항쟁이었다. 이거는 정미의병이다. 그 다음에 고종 해상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되었다. 이거는 을미의병. 4번에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주요 병력이 연해주로 이동했다. 정미의병이 이렇게 됐었던 거죠. 자, 답은 3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